네, 권영철의 Y뉴스. 네, 권영철 대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예고하셨던 대로 3단계 격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지난 8월 13일 0시 기준으로 103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 어제까지 2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은 이제는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걸까,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으신다면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시기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계속 그 2단계를 저희가 적용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2단계 조치의 어떤 효과 부분과 환자 발생 추이 또는 유행의 내용에 대한 위험도 분석 등을 시행하고 또 3단계 조치를 했을 때 이게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중대본 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3단계 격상 여부 또는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네요. 예, 그 정은경 본부장이 아직까지는 격상에 대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일부 언론이나 SNS 등에서는 3단계 격상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예. 어제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제 격상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논의하겠다. 그리고 급증하는 발생 추이는 아니어서 좀 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그 중대본 회의에서 우선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루하루 우리 방역 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지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 중에는 네. 지금 3단계 격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료계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9개 학회들은 다양한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갑 교수가 특히 그 3단계 격상은 진작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쉽다,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거든요.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그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대유행은 약 처방 아닌 칼로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회나 집회뿐 아니라 관공서, 카페 등 생활 공간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데 3단계 상향으로 널리 퍼진 감염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근데 상황이 이런데도 네. 정부는 아직까지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게 오늘의 주제인 건데요. 네. 첫 번째는 거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4일 수석 그 보좌관 회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3단계로 갔다가 초기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우려들 하고 있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도 3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돼 결코 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제한이 생긴다고 예, 지금 예.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더 궁금해요. 실제로 3단계로 격상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 모임, 다중 이용 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 시설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휴원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에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할 것을 권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예. 이제 중위험 시설 문 닫는다. 네네. 근데 그 중위험 시설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대부분 자영업종들입니다. 이거 그냥 문을 다 영업을 못 하게 된다 이건가요? 그렇죠. 어허. 10명 이상 모이는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참 경제가 올 스톱되는 사실상 전시 상황과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고려할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정한 3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뭔가요? 한 가지는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일 경우, 네. 두 번째 기준은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네. 내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어. 오늘 100명이다가 내일 200명 된다거나 오늘 200명이다가 내일 400명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예. 일주일에 2회 이상 있다거나 이런 경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네.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 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서 또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적 경제적 비용, 또 유형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국민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한다. 네. 이런 건데 정부는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네.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사실 정부는 이 요건이 이게 세 가지고 네. 지금 이거 충분히 다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라는 네. 입장이라면 네. 이게 이 조건 이미 다 충족했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기준이 좀 복잡합니다. 이게 뭐 좀 재량이 좀 많이 개입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정부의 재량이 크죠. 의료계에서는 전문가들은 방역을 위주로 고려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사회 경제적인 네. 요소까지 전체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이러스에 죽기보다 굶어 죽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이기 네, 표현이 때문에 좀 거칠지만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말도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3단계가 최후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신중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만큼 3단계 격상은 네. 부담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아직 2단계 시행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검증이 안 된 겁니까 아직? 수도권에서는 2단계를 실시하는 것이 19일부터죠. 예.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된 건 네. 일요일인 지난 23일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나흘째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지난 21일부터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정도의 조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요. 인천도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의 10개 지자체가 실내,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이 밝혔듯이 2단계 조치의 효과 부분과 환자 발생 추이 이런 걸 좀 더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가 네. 나와 봐야 이제 이게 효과 분석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최후 단계인 3단계로 바로 가기보다는 예.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2단계와 3단계 사이의 중간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표현하자면 2.5단계 정도가 그런 게 있어요? 되는 걸 겁니다. 어. 국립암센터 대학원 김호란 교수는 네. 3단계까지 올렸는데도 거리두기 효과가 나오지 않고 환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게 문제죠. 예, 사실 그게 가장 큰 걱정일 거고요. 사실 앞으로 개학도 있고 추석도 있고 뭐 계속 움직일 날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면은 그다음 3단계 가도 사람이 별거 없네 하면서 오히려 경각심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3단계로 가기보다는 그 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모임 금지 등등 이런 걸 하면서
최후 단계인 3단계까지 가지 않고 감염을 네. 관리하도록 하는 게 네.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3단계까지 안 가면 네. 가지 않고도 이 상황을 다 수습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 좋죠, 당연히. 사실 그렇게 되도록 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노력해야죠, 모두가. 네, 그렇게 예.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3단계로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과연 어떤 경우에 그럼 3단계로 가게 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3단계가 최후 불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국회가 그 취재기자 한 명의 확진으로 오늘 하루 셧다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3단계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셧다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부 일각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1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으로 계속 확산된다거나 네. N차 감염의 시작이 되는 깜깜이 감염이 계속 확산된다거나 네. 그리고 병상 부족이 심화될 경우에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정의당 등 야당에서는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실기할 경우에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3단계 격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도 안 되겠지만은 최대한 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개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지만은 실제는 3단계인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예. 준수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확산세를 좀 낮추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K 방역의 힘을 좀 믿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오늘 이야기 듣고 정말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모두가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 잘 준수하고 여기서 이 상황이 좀 종결되고 또는 적어도 조절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역 당국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나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되죠.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권영철 대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